그러면 이제 인천 계양을의 민주당 간판으로 이재명 고문이 나오면 국민의힘에서도 누군가 후보를 붙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윤희숙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유명해진 뭐 윤희숙 전 의원도 거론되고 하던데 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원래 축구 경기할 때 유명한 어떤 스타 플레이가 나오면 네. 묶어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수비수를 이제 옆에 둬서 다른 데 못 가도록. 사실은 이제 이번 선거의 국민의힘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맡았잖아요. 예. 그럼 본인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김동연 후보를 지원 요새한다든지 다른 후보를 뭐 지원 요새하기 위해서 아마 이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을 보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 머물러 있도록 발목이 잡히도록 이제 그 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제 전략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윤희숙 의원이 먼저 이제 본인이 손을 들었죠. 네. 당에서 필요하다면 뭐 내가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당내 일부에서는 차라리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나가라. 그렇게 중요한 선거고 또 본인이 한다라면 다른 사람한테 맡길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나가서 지금 이재명 후보와 한판 결혼을. 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후보는 계속 노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리고 지금 다른 뭐 어떤 건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 보면 이제 본인이 나가라는 그런 견해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본인이 나가겠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적극 지원해 줄 것 같고 본인은 좀 뜻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본인 아마 예.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치적 재기를 하겠다는 거 있는 것 같고 예. 네. 그렇게 된다면 최대의 목표는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 계속 거기서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또 당내에서 보면은 또 이재명 후보가 나오는 인천 계양을 쪽으로 또 안철수 후보가 가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안철수 후보가. 보십니까? 예. 안철수 후보는 안 가실걸요. 이미 이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연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이야기했던 그 회사가 이제 거기다 있고 안내 안내. 있고 하니까 예.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본인이 뭐 다른 데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요구는 아마 받아들이지 않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럼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고문의 그 전략공천 소식이 전해진 후에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 역시 6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분당갑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제 몸을 던질 생각입니다. 출마를 할 때 자신과의 후보가 연고가 있는 곳에 출마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상식이자 도리입니다. 저는 분당갑에서 가장 먼저 사옥을 지은 것이 안랩입니다. 처음에는 거의 허허벌판에 안랩 사옥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굉장히 크게 한국이 실리콘밸리가 되게 됐죠. 거기에 저는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 전 위원장의 지금 이제 이번 재보궐 출마를 놓고서 향후 당권을 노린 얘기란 것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이재명 고문과 함께 재보궐 출마로 인해서 6월 지방선거가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안철수 전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지금 어떻게 전략 공천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꽃가마는 없다, 전략 공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네. 안철수 전 위원장 역시 당내 경선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는 그럼 이재명 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는 조금 명분이 없어 보인다라고 아까 좀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그럼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의 경기 성남 분당갑이죠. 분당갑 출마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명분은 있어 보여요. 명분은 왜냐하면 있어 보인다. 그 분당갑이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나라 실리콘밸리 그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IT 기업들이 몰려 있는 곳.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 이미지가 IT 전문가, 안랩 그 세운 그다음에 이제 벤처 기업가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예. 분당갑은 뭐 충분히 그 명분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다른 걸 떠나 가지고 안철수 위원장한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정치를 그만둘 것이 아니고 계속 할 것이다라고 하면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총리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 이제 포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지사 혹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것도 포기했고 그런데 이제 요번에 보궐선거에도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잊혀지게 될 것이 아닌가 예. 그런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경기지사 선거가 초박빙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이 조금 열세 있는 것도 보이는데 예. 그럴 때 이제 성남으로 분당갑으로 출마를 해서
김은혜 후보와 같이 러닝메이트 역할을 하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경기지사 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입장이나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이나 저 위원장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또 어느 곳보다 뜨거운 것이 경기도지사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 김동연 민주당 김동연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경기도지사는 입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과 진정성 또 이 국정과 경제 운영의 경험 등이 포함돼서 경기도민과 경기도정을 위한 일꾼을 뽑는 자리거든요. 네. 여성들은 직장에서 묵묵히 실력으로 평가받고 능력으로 검증받기를 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외모로 내가 평가받거나 아니면 외모라는 잣대에 의해서 검증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속에 거북함과 부담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 경기도지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두 후보 간에 그렇게 격차는 크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여론조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네.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해야죠. 두 분 다 누가 될지 모르는 열심히 상황이고. 해야죠. 당연히 네. 열심히 해야죠. 네. 그러니까 뭐 조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저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박빙의 승부가 될 거로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양측 다 최선을 다해 뛰는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이번 그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가 어찌 보면 이제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의 정권 안정론이냐 아니면 정권 견제론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프레임이 돼버렸어요. 네. 어쨌든 유력했던 대선 후보들이 또 나왔고 그분들이 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아마 프레임도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 정권 안정론을 외치는 이제 지금 여당이 될 국민의힘은 그렇게 아마 주장을 할 것이고 야당은 정권 견제를 해야 된다. 네. 너무 막무가내로 원웨이를 달리고 마이웨이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이런 프레임으로 저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가 부딪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번 선거의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에 상당히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이 좀 압승하게 되면 국정 운영에 힘을 얻게 되지만 반대로 민주당에서 압승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좀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6일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흥미진진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랭킹쇼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